안녕하세요. 다이나믹 오피셜 바이크 채널의 정호세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조금씩 얼굴을 들이밀고 MTB를 타고 산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기 시작하는 요즘이네요. 저희 같은 MTB 유저들에겐 가슴이 조금씩 설레어오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MTB 여러분은 왜 좋아하십니까? 안장에 올라서 앞만 보며 달리면 되는 자전거들에 비하여 MTB는 신경을 쓸 부분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선택, 구매, 활용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로드나 하이브리드, 생활차보다 더욱 많고 복잡한 파츠들로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MTB의 매력을 느끼시지만 막상 다가서려고 하니까 어렵고 복잡한 용어 때문에 망설이시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용어 정리 요청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MTB 혹은 일반적인 자전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초 용어들을 정리하고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MTB를 위주로 한 영상이고요. 물리적인 부위 명칭, 구동부 용어, 과연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자전거의 명칭 및 용어들입니다. 입문자들을 위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저런 기초적인 것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보시면은 그 듬성듬성 애매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은 기초적인 지식에 있어가지고 탄탄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MTB의 핵심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뒤 서스펜션, 다운 튜브, 탑 튜브, 헤드 튜브, 시트 튜브, 체인 스테이, 시트 스테이, 드랍, 아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말 그대로 바퀴, 핸들, 샥, 페달 등을 다는 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는 우리가 옛날에 흔하게 불리는 철팁이라는 철부터 알루미늄, 티타늄, 크로몰리, 카본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거나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뒤 서스펜션입니다. 즉 뒷샥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에 달려 있어가지고 앞 서스펜션은 이제 포크로 앞에 달지만 풀 서스펜션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 뒷샥이 프레임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프레임의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헤드 튜브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그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의 제일 앞에 있는 얼굴 같은 부위입니다. 탑 튜브, 탑 튜브는 프레임의 맨 윗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어디냐고 하면은 자전거를 타시면서 막 힘드셔가지고 고개를 숙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시는 게 바로 그 탑 튜브입니다. 그리고 시트 튜브, 시트 튜브는 자전거 안장 포스트가 꽂히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모든 자전거 사이즈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운 튜브는 아까 말씀드린 탑 튜브 아래쪽에, 탑 튜브가 여기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보편적으로 물통을 달고 다닐 수 있는 혹은 자전거 로고가 박혀 있는 부분을 다운 튜브라고 합니다. 또한 체인 스테이 같은 경우는 페달이 달린 곳 있죠? 페달이 달린 바텀 브래켓이라고 하는데 페달이 달린 곳에서 뒷바퀴가 달려져 있는 곳까지 연결된 안장과 페달로부터 달려있는 두 개의 튜브를 체인 스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시트 스테이는 그 체인 스테이 중에 윗부분을 시트 스테이라고 부릅니다. 드랍 아웃은 바퀴가 장착되는 레고 손처럼 생긴 홀입니다. 이쪽에 바퀴를 끼우는 것인데 뒷바퀴 쪽은 프레임에 달려있고 MTB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펜션을 달다 보니까 앞에 포크, 즉 다시 말해서 앞 서스펜션에 드랍 아웃이 달려있죠. 두 번째입니다. 포크죠. MTB에서 포크가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다른 말로 앞샥, 프론트 서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바퀴를 장착하는 부위를 말하며 이 부위는 좌우로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프레임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휠셋부입니다. 휠셋부는 아시겠지만 바퀴입니다. 카본,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주행감에 있어서 프레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 휠이 돌아가는데 휠의 중앙에 있는 걸 허브라고 합니다. 이 허브가 사실은 휠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본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휠의 허브가 고가기 때문에 카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바퀴가 페달링을 한쪽 방향으로만 동력 전달이 되게 하고 뒤쪽으로 페달을 돌리면은 휠이 움직이지 않죠. 즉 다시 말해서 동력 의도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헛바퀴가 돌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허브 안에 들어가 있는 프리휠이라는 명칭을 가진 부위입니다. 그리고 또 타이어를 끼우는 바퀴테, 그러니까 바깥쪽 타이어를 꼽는 것을 림이라고 하고요. 휠의 중앙부와 휠을 연결한 살들을 보셨죠? 그 살들은 바로 스포크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브레이크 부위입니다.
브레이크는 자전거에 제동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유압과 패드 브레이크로 나뉘고요. 유압은 말 그대로 디스크, 다시 말해 로터라는 바퀴 쪽에 장치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퀴 옆에 은색으로 동그란 거 바로 그건데요. 그걸 바로 우리가 로터 혹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휠 대신에 제동을 간섭받게 되는 부위로서 캘리퍼라고 하는 그 디스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유압의 힘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사람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겨가지고 잡는 힘보다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제동력이 훨씬 탁월합니다. 패드 브레이크는 바퀴 림 부위에 직접적인 마찰을 줘가지고 제동을 하는 장치인데 근래 들어가지고 제동력의 문제로 인한 사고도 있고 로드 바이크에도 이 로터를 달아가지고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트입니다. 다시 말해 안장이고요. 우리가 앉는 의자입니다. MTB 라이딩에 있어가지고 편안함과 개개인의 최대 기량을 뽑아내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심지어 MTB는 지형이 고르지 못한 곳을 주행하기 때문에 안장의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장은 말 그대로 의자이고요. 또한 이 안장은 시트 포스트라고 하는 부위와 시트 클램프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시트 포스트는 시트 튜브에 장착하기 위해서 안장에 연결된 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트 클램프는 시트 튜브를 삽입했을 때 그 삽입한 위치 조절을 위해 가지고 조아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트 포스트가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카본이라면은 저희 이전 영상에 토크 렌치를 참고하셔가지고 적정 토크 값을 찾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자전거를 움직이게 만들고 가장 복잡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많고 명칭도 많은 바로 구동 부위입니다. 누구나 잘 아시는 페달이 있습니다. 발을 올리고 힘을 가하는 부위죠. 이 MTB에서는요, 평페달이라고 불리는 프리라이드용 평페달이 있습니다. 바이크 슈즈를 페달에 고정할 수 있는 클립 페달 또한 있습니다. 로드 바이크를 어느 정도 타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클립 페달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MTB 라이더는 핀이 박혀있는 프리라이드용 평페달을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드를 오래 타시고 오시는 분들이 MTB에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클립 페달을 다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임도나 테크니컬한 트레일 코스에 MTB를 타고 가셨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을 빨리 빼고 자전거를 던져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MTB는 핀이 박혀있는 프리라이드용 평페달을 많이 선호들을 하십니다. 또 구동부에는 변속기가 있겠죠. 트레일러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크랭크를 변속하는 앞 트레일러 그리고 뒤 스프라켓을 변속하는 뒷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랭크는 페달이 달려있는 앞쪽의 톱니 구동부를 말합니다. 그 크랭크에 페달을 달 수 있도록 만든 게 크랭크 암이라고 하고요. 체인링이 달려있는 자전거 측면을 드라이브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을 논 드라이브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뒷바퀴 쪽에 작은 톱니, 큰 톱니부터 시작을 해서 적게는 7장, 많게는 12장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1단, 12단, 1단, 7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스프라켓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7개에서 12개까지 지금 현재 요즘은 12개까지 즉 12단까지 나와 있죠. 재질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12단일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텐션 풀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풀리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트레일러에 달려있는 톱니바퀴를 하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위를 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체인, 앞 크랭크와 뒤 스프라켓 에 걸려있는 체인이 있죠. 이 체인을 생각해 보시면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작으면은 장력이 느슨해질 것이고 큰 곳에 걸리면은 체인이 팽팽해질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풀리가 자유자재로 앞뒤로 움직이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텐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톱니바퀴를 텐션 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텀 브라켓도 구동 부위입니다. 비비라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비가 바로 바텀 브라켓입니다. 크랭크가 결합되는 부위이죠. 이 바텀 브라켓, 즉 다시 말해 비비는 이 내부 소재가 세라믹이라는 상당히 고가의 소재도 있는데 그 소재에 따라 가지고 주행감이 상당히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밖에서 만지고 돌리고 조작하는 부위는 아니지만
자전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을 가하는 부위를 어느 정도 더 원활하게 돌려주느냐를 결정하는 구동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향장치입니다. 방향을 틀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얘기합니다. 헤드셋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쓰는 헤드셋이 아니고요. 앞샥, 즉 다시 말해서 앞포크를 헤드 튜브 쪽에 고정시킬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나사 및 뚜껑을 헤드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 서스펜션, 즉 다시 말해 포크에 달려있는 봉, 그 봉이 바로 스티어러 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티어러 커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로드 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말인데 일명 봉지거리라고 합니다. 스티어러 튜브는 앞포크에 연결된 봉이고 이 봉이 헤드셋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높이를 설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라이더의 상체가 세워지거나 혹은 숙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템입니다. 스템은 핸들바와 헤드셋을 서로 연결하는 부위죠. 라이더의 선호 자세나 자전거의 활용도에 따라서 길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템도 길이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길면은 자세가 숙여질 것이고요. 스템이 길이가 짧으면 상체는 세워지겠죠. 활용도와 타시는 목적에 맞게 스템 길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바입니다. 핸들바는 우리가 손으로 잡고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부위죠. 이곳에 브레이크 레버, 변속기, 드라퍼, 시포스트 장치들을 달고 또 우리가 바이크 컴퓨터 있죠. 가민 따위를 달기도 하는 부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본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라이더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오피셜 바이크 채널의 정호세였습니다.